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NKM이 오늘 소폭 하락한 마무리를 보여줬는데 원래 같았으면요. NKM 시총이 5조가 넘는다. 그리고 코스닥 5위 기업인 만큼 이 정도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봐왔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 크게 영향 미치지 못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변동성 없이 마감이 됐던 날이다. 알 수가 있었고 사실상 우리가 월요일 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뭐였습니까? 블록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블록들이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가 추가 상장 물량의 권리 매도가 오늘부터 가능해진다. 어제부터죠, 사실부터. 어제부터. 가능해진다. 요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주말 동안 힘들어했습니다. 불안해하셨고 걱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올라갔던 만큼 결국에 반납하긴 했지만 사실상 그 전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은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흐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락밖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엔캠의 세력들은요. 지금 97만 주 나오는 이 물량 12회차 물량과 11회차 물량, 11회차 물량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공시 한번 잠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공시 봤을 때 지금 11회차 물량이 2,000주였나요?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나오고 여기 있네요. 2,754주. 그 다음에 12회차 물량을 보아야 된다. 자, 12회차 물량이 97만 주 가까운 물량이 나오는데 이거 겁낼 필요 없다라고요. 얘네가 이거를 전환하고 즉시 매도를 한다라고 해도 얘네가 앞에서 볼 수 있었던 수익, 본인들이 포기했던 수익에는 못 미친다라는 게 엔캠의 세력들이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2회차 물량이 처음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회차 물량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60만 주 이상 남아있다.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분기 보고서에서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까지 전환이 됐던 물량들 다 나오고요. 아직 전환이 되지 않았던 3월 31일 기준으로 전환되지 않았던 것들도 다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물량이에요. 자, 5월부터 7월까지 나올 수 있는 물량, 5월에 나올 수 있는 물량, 11회차 물량 2,700주, 요거를 끝으로 이제 다 나왔죠. 그러면은 얘네가 43만 주 전환이 됐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물량 12회차 161만 주 중에 97만 주가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120만 주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얘네가 물량을 전환사채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죠. 또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얘네가 가지고 있었던 물량은 전환사채뿐만 아니라 전환 우선주, 그 다음에 BW 물량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거를 합치면은 326만 주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이 됩니다. 자, 이거를 얘네들은 전환도 끝냈어. 매도를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사실상 우리가 악재라고 생각했던 그 블록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블록들에서 물량을 넘긴다는 것 자체가 전환을 시켜놨던 것들을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걱정했던 건 뭐였습니까? 사실 이게 진짜 고점이었고 이 고점에서 세력들 엑시트를 진행을 했더라면은 사실상 다시 우리는 정고점 돌파가 힘들 것이다.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걱정하신 분들 실제로 계셨다고요. 계셨는데 걱정 한 방에 날릴 수 있었죠. 우리한테는 오히려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326만 주에 달하는 물량과 지금 나오는 43만 주 전환이 다 끝났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97만 주 내일 전환되는 97만 주 요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요거 다 합치면요 거의 한 450만 주 돼요. 그런데 이 450만 주를 전환을 해서 바로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네가 수익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450만 주, 450만 주 곱하기 27만 원 했을 때 1조 2천억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얘네가 가지고 있던 BW 물량과 제3자 배정 물량, 요거 지금 326만 주죠. 이거를 사실상 최고점에 매도했을 때 가져갈 수 있던 수익은요, 1조 3천억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기간을 더 들여서 돈을 더 들여서 가져가는 수익이 지금보다 더 낮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물량, 물론 450만 주의 물량 많습니다. 많지만 뒤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12회차 물량 남아있는 거 얼마예요? 자, 60만 주가 넘게 남아있어요. 64만 주 정도 남아있겠네요. 자, 10회차 64만 주, 13회차 얼마 남아있습니까? 70만 주 남아있어요. 뒤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134만 주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은 뭘까요? 자, 주가를 슬슬 올려요. 자, 올리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13회차 물량까지 전환이 다 됐을 때
그때 전량 한 번에 매도를 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450만 주 매도해봤자 앞에서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보다 적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블록딜로서 우리는 얘네가 그거를 팔지 않고 있었다는 걸 확실해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승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승은 정고점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 게 그래 상승이 나온다는 거는 오케이 이해를 했다. 그런데 네가 정고점을 뛰어넘는다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요거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600만 주면요. 유동주식이 1300만 주. 사실상 이것도 많이 늘어난 겁니다. 1300만 주에 달하는 엔캠이 지금 600만 주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거래량이 들어와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사실상 오늘도 변동성이 적은 날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28만 주에 그치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600만 주 정리를 하려면은 최소 20거래일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예,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럼 이 20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세력의 매도 물량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터져줘야지 그 사이에서 세력들이 보는 데 물량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방향성이 하방으로 꽂히면서 매도 물량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거를 받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600만 주나 되는 물량을 계속해서 주가를 내리면서 팔면 본인들도 손해고 사실상 그 물량을 소화하기도 전에 주가는 계속해서 빠질 겁니다. 이러한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력들은 앞에서 본인들의 1조 3천억의 수익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지금까지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올려주면서 신규들을 모집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기존 수급들의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매수량으로 거래량을 터뜨려줘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방향성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신규들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이 언제예요? 자, 정고점을 돌파를 해줬을 때 신규들의 관심이 가장 뜨겁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었습니까? 자, 정고점 뚫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정고점 인근에서 우리가 거래량을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무조건 올라갈 때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지는 종목이 바로 엔캠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앞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퍼포먼스,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이 시작될 때 앞에서 엔캠 내가 투자를 못했다 아니면은 내가 평단이 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중을 추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러한 구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거래량 터트리고 올라갔을 때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신규 수급들한테 본인들의 물량 넘기는 게 이 세력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들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신고가 영역까지는 가져야 된다. 그리고 상방으로 힘이 쏠리면서 600만 주를 다 정리를 하려면요. 사실상 그보다 더 큰 물량, 매수량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신고가 영역 무조건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이제는 뭐예요? 세력들의 선택이에요. 세력들이 내가 수익을 조금 양보를 하겠다, 덜 보고 나가겠다, 안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분명히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그런 것들은 차후의 문제잖아요. 지금은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상승이 시작됐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미리 대응하고 있어야 되지. 지금 우리가 얼마까지 가는 게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따지고 있어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흐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이러한 변동성이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상 우리가 1월부터 뭘 보고 왔습니까? 엔캠의 상승은 표면적인 니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이었지만 요거는 표면적인 말 그대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거는 엔캠이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 물량 중에 6월에서 7월까지 나올 수 있는 물량 5월도 나오긴 했는데요. 43만 주기 때문에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6월에서 7월에 나올 수 있는 물량 요 물량이 가장 큰 물량 단일 물량 중에서 가장 큰 물량이기 때문에 엔캠의 세력들은 6월에서 7월까지는 변동성을 유지해주면서 기대감을 유지를 해주면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관점이었어요. 자, 요거로 바뀌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했었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손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상승만 나온 게 아닌데 어떻게 손실을 보지 않았을 수가 있는지 요것도 봐야 되는데 왜 봐야 되냐면은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흐름이 똑같이 나왔을 때 별다르게 없이 우리는 대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하면서 대응해 나간다. 10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간다라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이러한 상승을 우리가 고스란히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렇게 갈 거고 요거 어떻게 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상승이 이제 원래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는데 작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작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다른 2차 전지들이 다 날라다녔죠. 날라다닐 때 인캠은 변동성 없이 바닥권을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2차 전지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리스크가 제기되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얘는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얘네가 니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수혜주라며. 근데 그 법안에 리스크가 나왔는데 최대 수혜주가 주가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반대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상했고 요런 것들을 저는 외적인 요인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얘네 전환사채 물량이 굉장히 많구나. 요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물량, BW 물량 이런 거 겁나게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가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확실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초점을 맞췄고 1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분명히 타점 잡아드리면서 뭘 보라고 했습니까? 인플레이션 법안 관련 기대감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추가 상장 물량이 전환이 시작했다는 거다. 요걸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얘네가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을 때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정확하게 날짜도 알고 있는데 1월 8일부터 9, 10일, 3일에 걸쳐서 나올 수 있는 추가 상장 물량. 이때는 전환 우선주 물량이었습니다. 이 물량이 전환이 되면서 그때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이상한 흐름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법안, 요 법안이 지금 왜 리스크가 있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자,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 법안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했죠. 없애지 못합니다, 당연히. 예, 없애지 못하겠지만 감소 정도는 충분히 시킬 수가 있고 트럼프는 애초에 전기차, 2차 전지주들한테는 쥐약이에요. 왜냐면은 얘는 기후변화 그런 거 신경 1도 안 쓰는 애야. 그러면 얘가 실제로 대통령이 대선이 11월에 일어나는데 그 11월에 당선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악재가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얘는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고요. 예, 그런데 얘네 엔캠의 세력들은 적어도 7월까지는 계속해서 주가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었고 사실상 이 리스크가 진짜 우리가 표면적으로 올라올 때가 이제 미국 대선 11월이었죠. 그러면은 이전에 얘네가 이거를 수익으로 전환해서 나가게 된다라면은 불확실성을 완전히 배제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본인들 돈을 써가면서까지 주가 상승을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타점을 굉장히 유연하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9만 원을 잡아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제가 매수만 말씀드린 게 절대로 아니죠. 여기서 단기적이지만 우리가 고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가 31만 원이었어요. 자, 31만 원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7월 달까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월 달까지 봐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는 매도였어요. 2월이었어요. 자, 2월에 고점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기는 힘들죠. 왜? 계속해서 수익 실현 물량을 받아줘야 되니까. 그런데 엔캠은 사실상 지금 전환이 안 됐을 뿐이지 6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이 물량의 전환가액이 10만 원 언더다. 그러면은 나는 값싸게 잘 매집을 해야 하는데 굳이 내 평단을 높이는 짓을 해주면서까지 수익 실현시켜주는 거 어차피 내 돈 쓰는 건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월 달에 우리가 천안화 그거 봤을 때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 알 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31만 원 분할 매도를 함으로써 33만 원에 전량 매도한 것과 같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잘 따라오셨는데 그 다음부터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주가가 빠졌을 때 사실상 표면적 이유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 주가가 빠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법안이 뭐 지금 과대평가됐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깊은 폭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엔캠의 세력들은 지금 매집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매집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구간을 가볍게 털어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왜? 올릴 때 이 사람들도 무조건 수익 실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하락을 한번 겪었으니까 다시 올라갔을 때 내가 본전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매도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과감한 누르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상한가 양봉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량이 집중되어 있는 구간을 깨버립니다. 이때 정말로 여러분들 22만 원 못 깬다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기를 깨버렸다고요.
깨자마자 주가를 다시 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줘요. 왜? 기대감을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분할 매수로서 따라가면서 타점을 잡았던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가 언제 올릴지는 누구의 선택입니까? 세력들이 본인들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언제 올리고 언제 내릴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따라가서라도 우리가 수익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잡았던 게 23만 원의 매수 타점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고점을 찍고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 우리는 굳이 여기서 하락 겪을 필요 없이 매도했기 때문에 더 커진 내 수익을 가지고 다시 밑에서 추가적인 타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39만 원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마찬가지예요. 4월이었습니다. 4월 초였어요. 4월 초면은 단기적으로 6월까지만 보더라도 2달 이상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같이 줄 수밖에 없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6만 원 구간을 과감하게 깨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세력의 특징 뭐라고 했습니까? 기대감을 살려놔야 된다. 기대감을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다시 바로 말 올리는데 이때는 굉장히 노골적이었다. 왜? 시간에서 그러한 물량을 올려쳐주면서 바로 올렸어요. 그 다음날 바로 슈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3만 원 사고 39만 원 또 분할 매도하고 다시 내려오면서 저점 30만 원 사고 26만 5천 원 사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각 구간에서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올 수가 있었고 지금은 뭐예요? 내려가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감으로써 뒤에 나올 수 있는 상승에 대해서 수익을 미리 준비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구간을 우리 같이 이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여기서도 버틴 사람들이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 여기서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사실상 주가 빠질 때 이러한 슈팅이 나오기 전까지 정말로 엔캠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정말로. 네, 그렇지만 그런 분들한테도 엔캠의 상승 이유는 여러분들 좀 잘못 알고 계신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아니라 세력들이 본인들의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거다. 시비는 나중에 비싸게 팔기 위해서. 우리는 만약에 이러한 수익, 세력들이 본인들이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진짜 재료라고 한다면은 이거만큼 확실한 재료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요거만큼 확실한 재료가 없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마지막 상승을 앞두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고 사실상 여기까지는 우리가 확신이 없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블록들이 진행이 된다. 물량을 팔지 않았다는 걸로써 확실해졌고 결과적으로 엔캠의 세력들은 불안감을 이용해서 이 구간에서 한번 확실하게 털고 움직이려는 의도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을 빠르게 잡아내야 돼요. 자, 이러한 구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 이때는 굉장했죠 사실. 자, 2월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 달 만에 우리가 몇 퍼센트입니까? 9만 원 사서 33만 원이니까 거의 몇 퍼센트? 400% 가까운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기 내간 내에 80%의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위에 이미 수익 실현을 한번 했기 때문에 주가 빠지는 거 겪을 필요 없이 이 구간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잡아가기 때문에 내 평단 또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는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응을 하셨더라면은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실 수가 있었던 종목이 바로 엔캠이에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됐다? 관점이 잘못된 겁니다. 자, CB를 보고 갔었어야 되는데 엔캠의 다른 재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 놓쳤을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된다. 자, 올라갔을 때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았지만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하나 드릴 수 있었던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올라갔을 때 팔면 돼요. 앞에서 실수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수 안 하시면은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 무조건 신고가는 돌파해 줘야지 이 물량 600만 주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을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같이 해갖고 그러한 과정 여러분들 예상 못한 바 아니죠. 지금 흐름은 변동성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있겠지만 우리가 다 예상했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상승이 여기서 저는 추가적으로 출발할 수도 있고 눌렀다가 갈 수도 있고 어쨌든 뭐로 가도 서로만 가면 된다고 얘네들은 본인들의 시비 전환을 하기 전까지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놓고 시비 전환까지 해서 매도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을지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대응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간편하게 여러분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대응 도와드렸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내가 수익을 못 보고 있다 본전을 보고 있다 아니면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앞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러한 대응을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왜?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사실상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제가 다 해드렸고 해 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대응으로 내가 이번에 마지막 수익 한번 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4920-8706번 이거 저 핸드폰 번호인데 이쪽에다가 엔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자 문자 남기시면은 앞에서 보였었던 것처럼 이러한 대응을 확실하게 해가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당연히 매수 타점을 잡아야죠. 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수익을 실현시켜야 되는 것도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떠한 가정이 나오던 간에 우리의 관점 CB가 전환돼서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는 이러한 구간이 되기 전에 가장 최고점에서 분할 매도로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그 과정을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거고 비용 발생하는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렸고요. 지금도 무료로 진행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타점 공유 받으면서 함께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엔캠에서만큼은 진짜 단 한 분의 예외도 없이 여러분들 수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로 책임감을 느끼는 건 뭐냐면요. 엔캠을 오래전부터 찍기도 했거니와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는 걸 좀 많이 봤는데 실제로 제 영상을 보시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본인의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고 그러한 것들 타점 잡아서 수익이 난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제가 대응을 실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은 손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엔캠만큼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 최근에 비교적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시죠. 4월 초에 들어갔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두 번이나 수익을 다 놓치고 본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러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아마 이 구간일 거예요. 자 4월 달에 고점을 찍었을 때 매도하지 못했다. 그리고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추세에서 매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괜찮습니다. 예, 상승이 나올 거고 사실상 어디서 지금 물려 계신지 모르겠지만 무릇하신 것 같아요. 예, 무릇하셨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 이후에 수익의 극대화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 전혀 없이 여러분들 대응만 좀 확실하게 나간다면은 전혀 할 수 문제가 없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 전부 다 소중한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하고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정말로 여러분들 돈을 저를 위해서 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쓰는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 말을 듣고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 정말로 허투루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거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어, 이러한 지루한 기관이 좀 반복이 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제가 언제 상승이 시작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 왜? 저도 모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거는 확신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상승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시비가 전환이 되고 언제 얘네가 매도를 할지는 본인들의 선택이잖아요. 세력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포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건데 그거는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면서 잡았던 것도 있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최고점에서 제가 여러분들 전량 매도를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요거는 전 못해요, 여러분들. 자, 전량 매도는 사실상 이 최고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그건 못해요. 그 대신 저는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분할 매도를 시켜드릴 겁니다. 자, 위에서 사실상 우리가 3분할이든 4분할이든 비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 나가게 된다면 가져갈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일부 수익을 양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양보를 해서 내 소중한 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양보를 함으로써 우리는 리스크를 확실하게 배제를 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자, 제가 앞에 했었던 요거를 좀 기준으로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31만 원부터 굉장히 널널하게 매도를 준비를 했죠.
자,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팔았기 때문에 사실상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적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5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3분할 으로 매도하잖아요. 그러면은 33만 원의 전량 매도한 것과 같은 수익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당연히 35만 원에 전량 매도한 사람이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 맞겠죠. 근데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은 35만 원의 고점이 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저는 100% 몰랐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냥 운이 좋아서 내가 그냥 저때 팔아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팔았을 뿐이지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지속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운에 맡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분할 매도로서 여러분들 수익 가지고 가게 해드릴 거고 사실상 35만 원, 33만 원, 자 2만 원 차이 나는데 이 정도 우리가 양보함으로써 리스크 배제를 할 수 있다라면은 저는 이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좀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댓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아까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예, 여러분들 보고 바로 대응하실 수 있게 보내드리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앞에서는 제가 괜찮다라고 왜 뒤에 상승이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번 상승이 재료가 엄청난 거죠. 600만 주의 물량을 매도하기 위한 세력들의 상승, 이 재료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재료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올라갔다가 이러한 시비가 전환이 되고 매도 물량이 나옴으로써 주가가 빠졌을 때 다시 그 정도 파급력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나와줘야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우리가 배제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잔소리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만큼 여러분들 돈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금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다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굉장히 힘든 구간에서 이거를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여드렸던 건데 일단 중앙 첨단 소재를 좀 봐야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좀 꺾이기 시작을 했죠.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앞에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조정이지만 사실상 중앙청단 소재 우리가 왜 봐야 됩니까? 지분을 좀 봤을 때 지분 현황을 좀 봤을 때 아틀라스 8천과 광무가 나와요. 자, 아틀라스 8천 오종강 대표의 법인입니다. 그리고 광무 마찬가지로 특수관계로 엮여 있는 자회사처럼 엮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제가 1월 달부터 얘네 셋이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중앙천다 소재의 상승이 엄청나게 나오는 상황에서 1월 달부터 얘네가 상승을 시작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냥 얘네는 이유가 없어요. 엔캠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수혜받아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자, 당연히 엔캠만큼의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시총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엔캠만큼의 퍼포먼스는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러한 상승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봤을 때 중앙천단 소재가 엔캠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같은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세력이 영위를 하고 있다. 얘네 보시면은 전환사채 물량이 엄청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재무제표 보는 거 여러분들도 좀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일단 먼저 볼게요. 자, 봤을 때 지금 얘네가 12회차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자, 12회차 물량 여러분들 전환가액 먼저 보셔야 됩니다. 709원입니다. 자, 14,000원까지 갔었죠. 14,750원까지 갔었어요. 자, 지금 얘네들은요. 이거 100억에 빌려주면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한다, 전환해서 매도를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21배예요. 2,100억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짐 12회차 물량만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400만 주의 물량이 이미 전환이 시작이 됐고 1,000만 주 넘게 전환이 완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거래소 공시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상장이 18일 오늘이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매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틀 전부터 똑같이 매도할 수 있었고 앞에서도 많은 물량이 이미 전환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자, 뒤에 남아있는 물량이 한 400만 주 되기 때문에 그걸로써 버티고 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다? 이 CB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빠지는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엔캠에서 마지막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상승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자, 중간에 계속해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100만 주, 1000만 주가 넘는 물량, 엄청나죠. 1000만 주가 넘는 물량을 사실상 이미 어느 정도 저는 매도했다라고 봐요. 자, 기타 법인에서 지금 900만 주가 넘는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물량을 가장 누가 많이 샀습니까? 개인들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전환사채 물량을 넘기는 게 됐다라는 거죠. 네,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승은 문제가 있어요. 자, 개인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개인들은 손해를 안 보고 있잖아요. 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고점에서 주가 8% 떨어졌지만 지금 한 달 만에 몇 배입니까? 3배가 넘는 상승이 나온 종목에서 8% 빠지는 거 가지고 뭘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모두가 수익 주인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난 뒤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될 거잖아요. 자, 수익에서 손해로 전환이 됐을 때 이때는 문제가 되죠. 지금은 다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걱정한 나머지 거래소에서도 한번 물어봤죠. 야, 너네 이거 올라가는 거 이유 설명해. 설명해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자, 저희는 이유가 없습니다. 자,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얘기를 본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전부 다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익이 바뀌게 되면은 감사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진짜 골치 아파지죠. 본인들은 지금 21배 2100억의 수익 100억을 투자해서 21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거를 빠르게 소모시켜야 돼요. 예, 소모를 시키든 아니면 뭐 돌리든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 2100억이라는 금액을 엔캠에다가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은 세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놈이 그놈입니다. 자, 엮여 있었고 애초에 콜옵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엮여 있는데 저도 다 파악하다가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 포기를 했어요. 너무 어려서. 그렇지만 이러한 세력이 공유가 되고 있으면 확실하다. 자, 봤을 때 엔캠에 상승 물꼬를 트는데 쓴다라고 했을 때 평단이 한 높게 잡아도 30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30만 원의 형성이 됐을 때 사실상 올려간다고 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수익이 잡히는 거죠. 내가 2,100억을 샀는데 30만 원에 이게 올라가면은 추가적으로 수익으로 잡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가가 빠질 때 내가 이거를 위해서 매도하지 않는다라면은 뭐가 됩니까? 자, 손실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돌려서 우회해서 회피해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실상 2,100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런 식으로 소모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대충 계산해서요. 제가 아까 600만 주의 물량, 엔캠의 전환사채 물량이라고 했죠. 추가상자 물량. 이 물량을 정고점에서 판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정고점에서만 판다고 가정하더라도 2조 4천억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100만 원이 아깝지가 않을 거예요. 아까울 필요도 없고 애초에 이런 식으로 소모를 하더라도 뒤에 더 남아있는 확실한 수익이 있기 때문에. 자, 엔캠의 세력이 제가 1월 달부터 근래 보기 힘든 메이저 세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으려면 엄청난 자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요. 자, 이러한 흐름이 이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힘들고 좀 지루한 구간 지나올 때 여러분들 중앙첨단 소재가 작살 나야 됩니다. 꼬꾸라져야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앙첨단 소재에 주주분들이 계시다면은 빨리 분할 매도하시고 넘어오세요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흐름이 이제 만약에 이걸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였어요. 자, 엔캠의 세력들은 지금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고 사실상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종목에서 저러한 흐름이 나온다. 우리가 분명히 무언가 시작이 됐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저는 그게 상방으로 쏠리는 거라고 확신을 하고 여러분들 그런 식의 관점으로 수익을 내드려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포함된 대응을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조금 말이 빨라서 이해가 힘들었다 아니면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일단은 당장이 여러분들 대응이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을 제가 좀 더 쉽게 찍도록 하고요. 일단은 당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자 남기셔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확실하게 케어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진짜 단 한 분의 여해도 없이 엔캠에서만큼은 수익으로 마감을 시킬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엔캠에서 수익 보고 다 나갈 때까지 저는 엔캠 영상 찍을 거예요. 그때
그때 욕 많이 먹을 겁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익을 실현시키고 난 뒤에 주가가 빠졌을 때 여러분들 수익 실현했고 다시 대응 시작하겠습니다. 미처 수익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대응 시작하겠습니다 했을 때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자, 잡소리였는데 죄송하고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응을 해서 모든 사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요. 올라갔을 때 안전하고 그리고 그나마 거기서 분할 매도로서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의 수익을 가지고 나오게 할 겁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같이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엔캠만큼은 수익 확실하게 챙기자. 어렵긴 합니다. 예,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버티는 게 가장 어려워요. 예상은 되지만 어떻게 될지 알겠지만 이러한 흐름, 과감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대응하기가. 예,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저희는 문제없이 수익으로 엔캡 마지막 피날레 상승을 맛있게 먹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내용들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제가 말을 좀 빠르게 하고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이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엔캡 마지막 상승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은 매수 타점 올라갔을 때 매도 타점인데 이런 것들 디테일한 거는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제가 문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확실하게 금액 그리고 이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대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좀 어제 걱정 많으셨고 오늘 또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힘 좀 걱정을 추가적으로 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걱정 하실 거 없이 우리가 수익 지금은 기대감으로 대응을 하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